오늘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과 또 멘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주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옛적에 카세트 테이프와 LP판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희한하게 A면이랑 B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B, 가수 B 아니고요. A, B 할 때 B. 그래서 B를 생각하라 라는 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저는 종횡무진 창조 내비게이션 방이라 그래서 창조 이론과 교육이라는 그 분야의 멘토를 맡고 있고요. 늘 창조적인 사람들은 필요했지만 특히 이 시대가 창조적인 인간의 시대다라고 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대적 트렌드가 창조적 인간의 시대가 맞습니다. 19세기 산업사회, 그래서 시스템이나 물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는 20세기로 넘어가서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꿈과 감성을 파는 사회. 지금도 그 사회는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업에서 광고를 하면서 이 물건을 사세요. 이거 3M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지 않고 사람을 향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좀 더 그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진심과 진심이 닿게 그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미래학 상상력 연구소에서 크리에이티브 맨이라는 화두를 21세기가 딱 시작되면서 내어놓았습니다. 이제 꿈과 감성이라는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 그 자체가 가치인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다들 난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 창조학교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창의 인성 교육으로 개편하고 그쪽으로 모든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점점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창의, 인성, 창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할까? 그리고 우리 창조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열정을 나누고 있지만, 도대체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는 길은 너무나 멀지 않은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꿈과 감성에서 사람의 시대로 갔고요. 그럼 창조적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광고가 나옵니다. 생각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라는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서 있습니다. 부장 싫으면 피하면 되고, 버티면 월급날 더라고 다 아실 거예요. 대고송이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생각대로만 하면, 우리 생각대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하면 창조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상상력, 창의성 하면은 보통 4차원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꽉 막혀 있지 않고 4차원, 굉장히 일탈, 나는 굉장히 딴 생각에 많이 빠져.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좀 창조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끊임없이 일상을 깨는 것이 창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자우림의 일탈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시는 멘티 분 계세요? 가사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아파트 옥상에서 번지 점프를, 선보기 하루 전에 홀딱 삭발을. 어찌나 참하게 과감한 이야기를 하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비 오는 여름밤에 벗고 겨울밤에 벗고 조깅을 야이야이야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방에서는 굉장히 잘 부르는 노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이 가사에. 그래서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나날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짓을 하자. 이게 창조다. 이게 창의적인 것이고 상상력이다. 그런데 그냥 재밌고 그냥 조금 다르게 지루하니까 벗어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다 와 계신데요.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냥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무엇인가를 만드시는 경우는 저는 0%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원격 이 장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손에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 곡선을 둥글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뒤로 어떻게 가야 보내게 하고 불은 어떻게 장치를 집어넣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노력하고 리서치하고 생각하고 한 산물이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스트립쇼를 해볼까라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창조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늘 강의라는 게 왜 관객석이 있고 이렇게 있고 저는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저 파워포인트를 계속 넘겨가면서 강의를 해야 하나. 뒤로 돌아서 계속 강의를 하면 안 되나. 그것도 별 충격을 안 가지시려면 물구나무를 서서 가능하다면 생활의 달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병만 달인님 18년 동안 그런 행동을 하신 달인처럼 뭐 줄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신기해는 하시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강의 내용과 관계가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모두 그래도 동의를 하실 만한 창조적인 사람의 어떤 정의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3가지로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무한도전을 하는 사람. 2번째로는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제가 길이라는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방도 종횡무진 창조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서 이미 정해진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멘티 여러분들과 한번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실패도 해보고 같이 헤매도 보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만 그냥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협력해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무한도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 무한도전을 생각하고 무한도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좋아하세요? 어느 부분을 좋아하세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참 좋아하시는군요. 또 다른 의견?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그 컨셉이 너무 좋다. 네, 그렇습니다.